주심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량동 광덕면을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정명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공자가 주장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가 없는 그런 명칭은 바른 이름, 정명이 아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등등 답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의 행정은 행정답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안 12경 관련 질문과 천안시 공원조성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한 모두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충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12경에서 경은 경치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경 천안 삼거리 공원부터 제12경 천우지 야경까지 사진들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 제1경 천안 삼거리는 현재 녹지율이 20%가 갓 넘는다고 합니다. 공원법상 법정 녹지율인 60%에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지금까지 공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답지 않은 것을 공원이라고 칭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경 아러리어 광장,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5경 병천 순대거리,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1경 흥타령 춤축제,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주장한 천안 12경 변경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천안 12경을 소재로 한 조형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하루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시 관광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12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를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내에 소노벨 리조트 주변 개발 육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요? 소노벨 리조트와 관련된 주변 개발 육성 계획을 수립하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개발 계획을 촉구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신문에서 신문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산 은봉에는 스파비스라는 민간 놀러리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신정호수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산 스파비스 입장료 성수기 기준 성인 45,000원, 소인 35,000원인 것에 비해서 신정호수 물놀이장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하물며 만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지방재정의 역할, 그것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담없이 놀러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행정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천안 제1경인 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명품화 사업 중에서 물놀이 시설을 없애라고 지시하셨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노벨 리조트에 가서 물놀이를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우리 천안의 어린이와 그 부모는 어디에 가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까? 소노벨 천안 오션 어드벤처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값 빼고 순수 입장료만 주말 기준에서 대인 59,000원, 지금 소인 48,000원입니다. 소노벨에 물놀이터를 개발하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주변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시장님께서는 소노벨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매 일원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본회의에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제가 언론 그 기사를 보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지. 팩트입니다, 시장님. 기반은 팩트 그런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거리 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젊은 엄마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물놀이 시설을 삼거리 공원에 넣어달라고 간곡하게 시장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앵무새처럼 똑같습니다. 과잉 투자다. 중복 투자다. 진짜로 그러한지는 잠시 후 두 번째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12경, 그 중에서도 제1경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전국적으로 찾고 싶은 그런 삼거리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삼거리 광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아산 관광지 10선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경치에 연연하지 말고 천안 대표 관광지 12선 등으로 관광 명소를 선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만의 관광계획을 준비하고 천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의 관광객들이 천안을 찾고 또 다시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안을 찾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천안을 찾아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를 많이 찾고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입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천안시라고 언급되고 있는 양, 즉 버즈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천안의 어떤 면을 궁금해하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천안의 관광 대계를 위한 빅데이터 행정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작년 제가 4월 16일 날 부임한 이후에 모든 용역에서는 개발 용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근거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강조사항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관광객 수를 체크하는 인원 체크기조차 천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행정이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와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시정 꼭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토리와 체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인 물레동이 요즘 아주 핫한 장소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방치되고 있는 여러 창구들이, 옛날 창구들이 카페로 둔갑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천안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지인들에게 천안하면 떠오르는 것 물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천안 삼거리, 호두과자, 흥타령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장님,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자물쇠 명소가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 남산타워. 천안 삼거리는 영원함의 갈림길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현수와 능수아가씨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 3대 기생 중의 하나인 부용의 묘가 광적산에 있습니다. 로맨스의 도시 천안, 만남의 도시 천안, 사랑이 이루어지는 도시 천안, 삼거리 공원에 가서 자물쇠를 걸면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 삼거리 공원이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674억 원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김 의원님은 예산 삭감과 사업 내용 조정을 이렇게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이게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삼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의원이 삼거리공원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지금 삼거리공원 영남로 있는 부분이 원삼거리가 맞다고 고증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내의 관광지를 찾아갈 때 원래 그곳이 그곳이었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찾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천안 삼거리라고 불러주고 스토리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천안 삼거리가 되고 그곳에 있는 공원이 바로 삼거리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직산 유래성 백제 초도설에 대한 고증사업이나 공약 사업이기도 한 태조 왕건, 유황골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곳, 따로 역사적으로 논증할 것도 없는 바로 그곳 천안 삼거리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천안 관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시정 연찬회에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쌍꺼풀 수술도 해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너무 많은 칼을 대면 얼굴이 딴 사람이 된다. 너무 과하면 하느니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의 20% 정도나 될까 하는 녹지율을 법정 녹지율만큼이라도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벌거숭이 공원에 가장 싼 조경이라고 하는 잔디가 아닌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서 그렇게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달라는 것인데 이런 당연한 요구를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비유하시는 건 너무 과하신 건 아닌지. 쌍꺼풀 수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최근 둘레길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둘레길 관련 유명 어플을 핸드폰에 깔고 천안 둘레길 탐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매봉산을 넘어 홍대영 과학관과 병천면 가전리 김시민 장군 생가지까지 걸어봤습니다. 결론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따라 논길 등이 있고 시골 정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도도 없는 차도로 나가도록 이전표가 되어 있고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이전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전표가 잘못되어서 한참을 헤매게 하는 등 참 힘들게 완주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내성과 외성을 주제로 사대문 성토와 서울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 500년 한양이 큰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태조 왕건이나 박문수, 김시민, 이동영, 유관순 등 많은 역사적 자산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은 용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77곳이나 됩니다. 지형적으로도 오룡쟁주라는 멋진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찾게 하고 스탬프 등을 찍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할 때 할인을 해주는 등 하면 멋진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둘레길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금 남산의 둘레길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네, 가봤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님 그렇게 둘레길에 대해서 필요성 느끼시고 그렇습니다. 네,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연하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천안시 공원조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란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복원, 휴양, 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사회시설입니다. 근린공원이란 무엇입니까?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은 이런 부속시설은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들을 위한 장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원 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차장으로 바뀔 공간입니다. 공원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장기 주차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으면 주차장 조성 주변 상가들이 주차장 조성으로 받을 수도 있는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 주차 차들을 빼내지 않으면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도 그 상가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 천안 삼거리 공원을 보겠습니다. 명품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현재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이 1,038명을 넘었고 세 차례에 걸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우리 시에 제출했고 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안 추진을 요청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들 간담회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그것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거리 공원 원안 추진을 그렇게 바라는 그 시민들의 민심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민심이 아닙니까? 그러한 민심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이고 과잉투자이다. 무엇이 중복투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영국동과 청수동에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 삼령동 삼거리 공원에 물놀이 시설 설치하면 중복투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뭐 그런 취지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옆 동네에 도로 있으면 우리 동네 도로 안 만드십니까? 옆 동네 공원 있으면 우리 동네 전혀 공원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비교 대상이 우리 천안 시민들은 30개 읍면동 그 어디에 살더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불당동에는 그 한 개 동에 현재 물놀이 분수시설이 3개가 있는데 네 번째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쌍용동 등의 물놀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북구 쪽에 공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 의원님, 좀 답변 기회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뭐 일방적으로 쌍용 훈시를 이동에 하시는 있는 건지. 방아다리 공원에 이런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도 불당동에는 네 번째 물놀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차별 아닙니까? 어떤 게 차별이라고요? 불당동에 4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쌍용동 방아다리 공원에 이런 멋진 시설이 있는데도 인근 1.9km, 1.9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말씀드릴게요. 분수대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원래 계획에는 천안 삼거리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42억을 들이겠다는 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사업 제가 계획은- 질문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야죠. 그거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불당동에 살면 물놀이 분수대 4개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삼령동 삼거리공원 인근에 불당동은 거기서 살면 거리가 1번 국도를 얼마입니까? 건너고 경부선 철길을 건너고 논바닥을 지나야 비로소 영국동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존경하는 이영진 의원님께서 어제 불당동 물놀이 분수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건설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비접촉식인 음악분수대에서 음악분수 플러스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접촉식으로 바꿔주었다. 물놀이 시설 주변에 경사가 좀 있어서 예산을 5천만 원 이상 더 세워서 보수를 해줄 계획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배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라는 정명입니다. 다음은 과잉투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의에서 천안시 개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천안 삼거리공원 사업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를 근거로 삼거리공원 사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년여 동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25억짜리 실설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 실시, 이를 토대로 한 수차례의 시민 공청회와 중간 보고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쳤습니다. 천안시 개발위원회에서 삼거리공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구 자료나 용역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에 대해서요? 천안 삼거리공원 개발에 관련해서 천안시 개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연구 자료나 용역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천안시에서 만들어낸 이런 자료와 버금갈 정도로 그 자료가 하여튼 됩니까? 충분히 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 발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연이 다음에 2가지를 놓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천안시 개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하주차장 무조건 반대였습니까, 시장님?
뭐요? 천안시 개발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반대한다. 지하주차장은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께서 그 지하주차장은 원안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의회 존중 차원에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차장은 개발위원회의 공식적 입장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셨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걸로 가름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도 시비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했지만 국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지역에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마도 수차례 하셨기에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삼거리 공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편이시죠.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삼거리 공원에 674억 원을 5년간 투자하는 것은 과잉 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2018년 4월 10일자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로서 삼거리 공원에 대한 시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지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 본의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두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천안 삼거리 명품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목천 방면 소정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한 후에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는 박 시장님이시죠. 천안시가 추진하는 명품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상징인 천안 삼거리를 국제적 문화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삼거리 공원 내에 300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251대입니다. 251대보다 20%가 많은 3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컨텐츠를 변경해서 마당놀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예술 공연을 연다면 유럽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삼거리 공원 주변도로 지하화 좋습니다. 아마 몰라도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 연결대로 지하 뚫는데 1,000억 넘게 들었습니다. 두정동 삼성대로 뚫는데 3,0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불과 2, 3년 전에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그 지방선거를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것까지도 책임충을 하셔야 되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월대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동안 야인으로 했을 때 반대해왔지만 숙고 끝에 현재의 안을 보완 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사업 재검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을 없애는 청산주의라는 고질병을 끊고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 결단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은 그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진 의원님들끼리의 보충 질의를 보면서 청산주의가 얼마나 갈등을 부추기는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박답의 일환으로 며칠 전 삼거리공원 원안추진 대책위원회 임원들을 만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1,000억이 넘게 들더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천안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없다. 삼거리 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없으니 깎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예산을 삭감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에서 개석비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개석비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개석비. 지금 시에서 개석비로 쓰고 있는 돈이 평년에는 평균 2,000억이 넘는 예산이 개석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을 보면 137개 사업에 2,759억 원이 개소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비가 무엇입니까?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얻은 후에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정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견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개소비가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년도별로 다시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소비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저는 결단코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개소비 사업 하나하나 모두를 삭감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개소비 심사에서 통과시켜주고 매년 예산이 심의할 때마다 개소비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헛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면 개소비 예산 받은 거 추경 통해서 정리하시고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으로 예산안 만들어서 매년 필요한 만큼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예산은 매 회계년도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죠. 그리고 심의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비 사업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개소비 세워놓고 저는 필요하면 쓸 뿐이에요. 개소비 세워놓고 필요하면 변경해서 따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시죠.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74억짜리 공원사업과 475억짜리 공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475억짜리가 올라왔다고 하면 삭감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에 이런 큰 변동이 있으면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당선된 날 바로 실현되어서 674억짜리 공원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기까지 행정에서 그 어떠한 영역이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나 의회의 의견 정치나 뭐 이런 것 진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취임식에서 취임 일성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침대로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여 동안 많은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약 25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온 실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연찬회에서 삼거리 공원이 674억 원이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5억 원짜리 몇 채 값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비 25억 원은 아파트 5억 원짜리 5채 값입니다. 그런 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이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집현전, 현명한 자들을 모아놓은 곳 집현전을 현대판 집현전으로 즉 디지털 집현전이란 이름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식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현 시대에 걸맞는 행정입니다. 그게 21세기 행정에 대한 정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도 10사람의 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의 영역 등 지식정보를 모아서 이를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행정, 그 옛날 임금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던 그런 봉건 시대는 이미 역사책 속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 꼭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공원조성 정책의 공통분모에 삼거리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을 빵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안에 빵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 이성당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유명 빵집 베스트 10이라는 인터넷상에 컨텐츠가 있길래 본 의원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거리 공원같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그런 집객시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천안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 천안 빵을 애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빵에 대한 시장의 기사를 보면서 그 빵을 삼거리 공원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천안시 천안 삼거리 활용, 만남의 도시 천안으로 도약, 천안 삼거리 공원 발전 방안 간담회 개최, 만남의 도시로서의 활성화 방안 논의, 천안 랜드마크로 지정 및 매년 3월 3일을 만남데이로 지정, 박삼동 시장은 천안시는 천안 삼거리라는 명소를 가진 명실상부한 만남의 도시라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널리 알려 만남의 고장으로서 만남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등불이 하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등불입니다. 집행부는 중복투자다, 과잉투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 발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